오늘장 시장이 주목할 이슈들 미리 레이더를 켜고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레이더 키워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키워드 4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원전 축소, 현대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생활건강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죠. 엔비디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HBM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이 좀 여럿 나왔습니다. 발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젠슨왕 CEO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높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국내 기자단도 이 자리에 왔었었는데 이 질문 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언제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 납품이 잘 될 건가, 혹은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것이라는 사실은 2025년 1월 8일이 수요일이라는 점만큼 확신한다. 이렇게 강한 신뢰를 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납품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이 퀄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기대할 만한 진전이 엔비디아가 좀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도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발열 문제라든가 미세 공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속도 자체가 경쟁사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HBM에는 당연히 D램이 들어갑니다. 이 HBM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1A D램, 그러니까 14나노 공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D램보다, 그러니까 HBM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D램보다 한 세대, 공정상 한 세대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고 있던 얘기가 삼성전자가 이 1B D램으로 갈 수는 바로 없고 HBM을 만들 때 1A D램을 재설계해서 발열 잡고 효율 높여서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작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젠슨왕 CEO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 가운데 삼성이 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들이 매우 빠르게 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의 1A D램 재설계 작업과 또 이 재설계를 통한 HBM 납품 작업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쪽이랑 이어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기존 기대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내려갔지만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납품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시장에 알려진 만큼 오늘장 삼성전자와 우리 반도체주 흐름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됐고요. 또 하나 이 추가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ES에 같이 참관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아마 내일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엔비디아의 국내 협력사인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관련 어떤 협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오늘장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60일선을 기준으로 60일선을 뚫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빨리 HBM 납품에 성공을 해서 60일선을 뚫고 좀 회복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원전 축소인데 우리나라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이슈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2024년 9월에 11차 전력수급 계획 기본안을 내놨습니다.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러니까 전기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세우는 이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발전소를 얼마나 늘릴지, 화력발전 비중은 얼마로 하고 친환경 발전은 얼마나 늘릴지, 혹은 원전을 얼마나 지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획인데 11차 전기본이 2024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15년짜리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앞으로는 소형 모듈형 원전 SMR 1기 플러스 신규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려면은 국회 보고를 거쳐서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원전 이렇게 늘려서 되겠느냐라는 걱정인데 이 계획의 차질을 계속해서 빚다 보니까 계획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 여기에 따르면은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원전 4기를 짓겠다고 했던 기존 계획이 한 기 줄어서 3기를 짓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민주당 측 야당 의원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가 되면요. 오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이 기존 계획이 한 36% 정도 됐었는데 35%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 한 기를 덜 짓는 대신에 앞으로 태양광 발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증시에 어떤 방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지금 투자 심리가 꽤 있었던 그래서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됐었던 기대 심리보다 실제 원전 산업 관련 동력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걱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주가 흐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급부로 이 태양광 발전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특히나 뭐 어제 납폭이 꽤 컸었던 HD죠.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반대 투자 심리가 들어올지 오늘 장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 예를 들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좀 급락을 했고요. 반대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하죠. 뭐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트럼프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였는데 이 보도대로라면 이게 산업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직접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 투자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제대로 쇳물을 내서 이걸로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동차용 강판을 미국에서 바로 생산하게 되면은 일단 관세 문제에선 자유로워지겠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만드는 강판은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이미 있는 현대차나 기아 공장에 그대로 부품을 수급할 수가 있고 납품을 할 수가 되겠고 이 부품을 수급하는 현대차로서는 이 현지 생산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동차 부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전기차 생산 같은 경우는 이 차에 들어가는 이 현지 생산 부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를 돌아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의 대규모 투자는 외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조심스럽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현대제철이 미국 텍사스나 이 조지아주 그리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뉴올리언스 주 쪽에 아마 주정부와 입장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진 것이고요. 투자 소식이 알려진 시점을 봐도 현대제철로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는 20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국 무역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강화했지 더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이 미국의 이 우리나라 철강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이 연 268만 톤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출 쿼터량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외교적인 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싼 철강 물량을 좀 줄이는 대신에 이 비자 문제 등을 조금 관대하게 해주는 어떤 외교적인 카드로도 이 철강 수출 쿼터가 사실은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좀 이용이 되는 면들도 있는데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 생산을 해준다면 철강 쿼터 관련한 이런 문제에서도 국내 업계라든지 외교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면도 사실은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일단 오늘 현대제철의 종목 측면에서 주가 흐름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또 외교적으로도 윈윈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LG 생활건강입니다. K뷰티 대장주로 꼽히는 LG 생활건강. 대장주지만 K뷰티 열풍에는 그렇게 탑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전화해드렸던 CJ제일제당에 대한 리포트도 그랬고 이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이 증권가 리포트에선 조금 확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LG생활건강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증시에서는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 코카콜라도 자회사 통해서 여기서 팔고요. 이 소비 심리가 이 회사 실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이 LG생활건강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3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0%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4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LG생건이 보고 있는 하나증권이 보고 있는 LG생활건강의 4분기 영업이익 정도는 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생활용품과 음료 부분에서 일단은 수요 부진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도 지금 그렇게 잘 팔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브랜드들을 지금 리브랜딩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마케팅 투자 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이 봤을 때는 올해 전체 화장품 부분의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마케팅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감소가 좀 클 것이라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리포트 통해서 내놨습니다. 자, LG생활건강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만큼 K뷰티 관련주 내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